네, 오늘 시장 복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을 통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입니다. 먼저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함께 방송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뒤에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 전 세계 방산주 같이 오른다라는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죠. 이에 전 세계 방산주가 랠리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방산주 시세를 받아갔습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방산주가 부진했는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방산주가 최근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번 상승세도 또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했다가 아마 올해 연초부터 굉장한 이 리스크로 다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했던 트럼프가 아예 포기를 했는지 지금은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수장의 체포 군사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좀 안겨주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1, 2, 3분기 정도의 주도주로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주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반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이제 투탑 업종이 워낙에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유동성이 좀 확산되는 이 모습을 좀 일부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 수장 이 체포 군사 작전에서 우리가 친미 그리고 반미 할 것 없이 북한의 견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가 일부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우 전쟁의 종식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약해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방산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국방부 관련주죠. 이 팔란티어나 이 노스너크루먼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방산주가 일제히 랠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들도 그동안에 좀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짙었던 통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독일의 또 라인메탈도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리 방산주들의 시세가 다시금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서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일부는 좀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연초에 한 5조 한 8천억 원에 달하는 그래도 이제 천무를 폴란드에 수주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때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LIG 넥선 등이 또 연초에 또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이 글로벌리 국방비 증액 또 유럽의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의 또 수주 모멘텀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연초부터 이런 이 수주의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작용을 한다면 기존의 이제 방산주의 랠리가 올해에도 연초부터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에 UA 측의 이제 이 방산 실무 논의를 위해서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UA발 또 수주 모멘텀들 일부 이력이 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올해 굉장히 큰 또 한국 항공우주를 모멘텀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산주는 또 하나 기폭제, 촉매제가 있었잖아요. 우주 항공 분야에 같이 이제 방산과 우주 항공 분야를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래에셋증권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방산주와 우주 항공 모멘텀이 같이 섞여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계속 올해 내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치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다시금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시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죠.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방산과 우주항공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실제로 최근 방산주 안에서도 우주항공으로 엮이는 종목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올해 또 우주항공 쪽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다시 황제주 자리를 탈환했죠.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하나에로스페이스 황제주 자리를 다시 되찾았는데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당분간은 일단 갈 거라고 봐요. 100만 원 일단은 황제주 회복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다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에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 전반적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베네수엘라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면은 아마 길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차를 두고 이제 수주 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산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실적도 그렇고요. 수도 그렇고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는 매력 포인트 외에 다른 추가적인 매력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좀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지금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상승에 좀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스페이스는 100만 원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회복하고 난 다음에 효성중공업처럼 또 200만 원대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에 이어서 이제 서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인 쪽에 이제 자주포 사업 가능성도 좀 가능성도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서유럽까지 이제 수주를 확대하게 되면서 여기 규모도 상당히 좀 큰 걸로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폴란드처럼 대박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수주 가능성이 좀 과시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베네수엘라 이슈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올해는 작년 상반기 같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올해 방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와야 될 소식이 빨리 나와주는지 그것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주에 대한 투심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스페인 등 앞으로 추가 수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방산주에는 올해 다시 주도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석훈 대표님, 이 방산 안에서도 최근 우주항공과 엮이는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안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 탑픽 종목 꼽아볼까요? 네, 뭐 엮이는 종목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폭이 제일 큰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인데 오늘도 한 두 자릿수 이제 우리가 오늘 고가상으로도 14만 원대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소폭의 이제 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눌린 목은 있었지만 이 한국 항공우주의 핵심 동력으로는 우리가 완제기로 FA-50 경전투기 그리고 이제 KF-21 다목적 전투기 그리고 소형 무장헬기 미로온이 있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우주개발 전환이 시작되면서 국내의 우주항공청의 이 위성 개발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탑픽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의 로켓 마테나가 함께하는 미해군 훈련기 이 교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미국의 첫 수출하는 사례로서 기록이 될 것인데 이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15조에 달하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미진했는데 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 4분기 아니면은 올해 1분기로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올해 들어서의 실적 전망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로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50 같은 경우 경전투기 같은 경우는 국내 국군향 물량 인도가 1분기에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국군향 이연 매출이 인도되는 시점이 올해 1분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FA-50 36기 정도가 또 1분기에 또 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발현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장행위 쪽에 이제 폴란드양
또 이 매출 진행률이 26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 이제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2천억대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4천억 원으로 2배가량 영업이익이 점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의 밸류에이션 퍼르 멀티플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는 40배, 올해는 20배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방산주 가운데에서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립 가격 상승으로서 사실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26년부터 27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전투기, 다목전 전투기 그리고 미루온까지 중동발 그리고 이제 중남미향 그리고 국내 국군향 그리고 미국의 훈련 고등기 프로그램 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겨지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부가 우주항공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죠. 그동안은 정부가 사업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대형주들이 숨고르기에 나섰을 때도 이 종목 유독 강했는데요. 오늘도 쏘아 올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안건입니다. 80만 닉스, 18만 전자, 소보장주 전망은이라고 이렇게 반도체 소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견조했죠. 처음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힘을 크게 내줬는데요. 삼성전자도 밑꼬리가 달렸고 SK하이닉스도 72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반도체 낙관론이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사님 역시 반도체는 네. 믿고 봐도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오른 건 좋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라는 네.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종목을 사게 되면 파는 언제 팔까 이게 최대 고민이죠.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스를 보게 되면서 이제 문득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례를 좀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이제 과거 2023년도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23년 상반기에 80만 원까지 가고 난 이후에 한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쉬었다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후에 다시 80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 15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에 대한 과거 이제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7월달 흐름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그때 당시 얼마까지 가냐 질문을 방송 때마다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갈 때까지 가봐야죠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5만 원 돌파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 판단하고 있고 그 이상은 계속해서 가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2029년도 1월달 같은 경우도 신현효과가 발생되면서 삼성전자가 20%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 아마 이번 1월달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발목이 잡혔던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잠정 실적 나오면서 또 발목을 잡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8일날 내일 모레죠. 8일날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그때 전후를 해서 마이크론처럼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주춤해질 건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스 뭐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잡아야 되겠죠. 낮게 잡거나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이제 지난 9월 달에 삼성전자가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같이 랠리가 나왔었던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은 이제 실적이 이제 담보가 되는 장비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쪽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재료라든지 그리고 기판까지 연결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도 원익 IPS라든지 PSK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거든요. 그 흐름 타고 그때 당시에도 강했었던 뭐 HPSP라든지 그리고 그 공정화 관련돼 가지고 SFA 이런 것들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YC 같은 것도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 보면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조금 압축해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를 못 사는 아쉬움을 좀 달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실적 효과가 기대되는 장비주에도 눈길을 돌려보자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최근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포트에 반도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대형주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앞서서 이 정태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부장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투톱,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네. 지금으로서는 5대5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TP 그리고 SK하이닉스의 TP가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업사이드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이런 모멘텀장에서는 소부장의 업사이드가 좀 더 수익률 면으로는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좀 더 소부장 쪽에 관심을 예전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반도체 대장주만으로는 수익률에 대한 한계가 이제부터는 봉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소부장 이 강세가 어느 정도 유동성에서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이번 주 수익률을 봤을 때는 40% 정도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이 벌써 13조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도 소부장 종목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P4, P5,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에 대해서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굉장히 발빠른 또 발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로서는 범용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 랠리가 있잖아요. 디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봐도 DDR4 8기가 기준으로도 7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2.5배 상승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1분기까지 디램 가격이 증권사 예상으로 한 40%까지 또 오른다라는 예상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략보다는 오히려 소부장에서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전공종에서는 오늘 같은 이 상황에서 HPSP가 뭐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삼성이나 TSMC도 지금 3나노에서 지금 2나노 공정으로 옮겨가는 추세에서 가장 이제 그 반도체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어린링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테스 이렇게 증착 장비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 공정마다 키 맞추기를 계속 보여주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을 신고가를 보여줬다면 소부장 업체들은 아직까지 전고점에 미치지 못하는 반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소부장 업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한미 반도체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앞으로 잘 갈 소부장 쪽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힌트는 간단해요. 지난 이제 9월 달에 갔던 소부장 쪽으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적어도 최소한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뭐 테스라라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4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P5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2027년도 이제 빠르면 하반기, 3분기 정도 기대가 되는 2분기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주에 공백이 이제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올해 같은 경우 M15X 내년 같은 경우에 용인 1기팔 같은 부분대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이제 이런 그 수주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매출은 예상치를 넘었지만 아마 영업이익은 이렇게 기대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성과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디램향의 장비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올해 영업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9월달 고점도 삼성전자 하이스처럼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보다는 어제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 발짝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5만
7,500원 이하, 57,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 테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